안녕하세요. 덕방연구소입니다. 요즘 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이 전세 사기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뭐 전세 사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예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파트나 빌라, 원룸, 뭐 주거용 부동산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실제로도 이 수법에 당해서 이 전 재산을 날린 사례들이 있는데요. 실제로 세입자가 이 부동산이 적극 추천해준 이 5억짜리 전셋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.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전셋집으로 등기 우편물이 날라왔는데요. 이 세입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봤더니 이 우편물은 집주인이 보낸 내용 증명이었는데요. 임차인 김어글 씨 보시오. 당신은 아파트 월세를 5달째 연체하였고 주인법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니 이번 달까지 짐을 빼고 나가시오.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세입자는 어이가 없죠. 이 계약할 때 전세 5억으로 이 집주인 자기가 직접 계약해놓고 이게 무슨 뭐 자다가 들배지기 하는 소리를 하는지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던 이 집주인 번호가 아니라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을 해봤어요. 이 세입자 왈, 나는 전세 5억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도 아닌 당신이 누군데 왜 이런 걸 보내시냐고 막 따졌더니 이 집주인 왈,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무슨 전세 5억이냐고. 나는 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으로 몇 년 동안 받으면서 월세 세입자랑 재계약할 때도 보고 이 통화도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. 세입자는 분명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랑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집주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나죠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?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불법 사기꾼 중개업자가 월세로 세입자 명의를 할 공모자를 구하면서 판이 시작됐는데요. 이 불법 중개업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이 불법 중개업자와 월세 세입자가 짜고 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으로 내놓은 집을 타겟으로 정하고 이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어요. 이 불법 중개업자는 계약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 집주인 신분증까지 복사를 해놓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. 이렇게 월세 계약을 해놓고 이 불법 중개업자는 월세 세입자를 집주인인 것처럼 시켜서 전세 5억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.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건데요. 그럼 이걸 보시고 사람들은 이 전세로 들어간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죠. 어떻게 가짜가 집주인 행세하는 걸 모를 수가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시스템상 많은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.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을 했죠. 그 당시에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뭐 불법 중개업자인 줄은 몰랐지만 이 등기부를 확인해봐도 이 대출도 없이 깨끗했고 이 집주인 신분증이랑 집주인 얼굴을 대조해봐도 똑같고 이 등기부에 나오는 뭐 집주인 인적사항이랑 신분증도 일치하고 가장 중요한 이 계약금이랑 잔금도 전부 이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을 했고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불법 중개업자가 처음에 진짜 집주인이랑 월세 계약을 할 때 받아놓은 이 신분증 인적사항으로 월세 세입자 얼굴을 넣어서 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주니까 진짜 집주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여기다가 쐐기를 박는데요. 이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집주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전세금을 그 통장으로 받아서 이 전세금을 바로 인출했는데요. 진짜 간땡이도 크죠. 그런데 어떻게 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은행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. 그 위조된 신분증으로 음, 은행 가서 음,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같고 이 음,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얼굴하고 계좌 개설하러 온 사람이 같으면 음. 특별히 은행에서는 신분증 사진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을 하긴 하는데 진위 여부 맞고 그다음에 사진은 얼추 맞으면 이 사람이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지?
그래서 계좌 개설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. 계좌 개설이 되지. 이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면 이 많은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우리는 꼭 확인할 게 있죠. 이 계약할 때 당연히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. 계약할 때 무조건 이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조회를 해보세요. 이 주민등록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 주민번호랑 이름, 발급일자를 넣어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고, 이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이 면허증에 나와 있는 면허 번호랑 이 암호 일련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해서 일치하는 신분증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사실 이 신분증에 나온 얼굴까지는 확인이 어렵죠.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 뭐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 집주인한테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떼어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 본인이 직접 발급하면 본인 칸에 체크가 돼 있으니까 더 믿을 수 있죠.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인감도장하고 이 집주인이 가져온 인감도장하고 실제로 일치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더 확실하죠. 만약에 이렇게 도장 모양이 다르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집주인이 도장을 잘못 가져왔거나 둘 중에 하나죠.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, 이 불법으로 하는 이 중개업소들에서 항상 문제가 터져요. 이 자격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야 정상인데, 이 조금 전 실제 사례처럼 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서 이 자기가 대표인 척을 하고 이 막무가내로 불법으로 계약을 하는데, 이 계약할 때 꼭 이 공인중개사가 진행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부동산에 갔을 때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랑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벽에 걸려 있을 텐데요. 이 등록증이랑 자격증에 나와 있는 이름이랑 사진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고, 내 계약을 진행하는 이 중개인이랑도 일치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확인을 해봤더니 내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랑 다르다면 무조건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. 실제로 아까 사례처럼 이 자격증을 빌려서 이 불법으로 중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,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